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의 길라잡이 MC 허태입니다. 모든 돈을 저축하지 마라. 자신에게 투자해라. 미국 자동차 왕이라 불리우는 헨리 포드의 조언입니다. 요즘 이 초저금리 시대에 참 알맞는 말인데요. 지금 현재 5시 30분 정도를 지나고 있는데 머니투데이 뉴스 지금 대부도를 시청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어떻게 보면 시간 투자를 하신 분들이니 저희가 그 투자한 만큼 부동산 안목을 꼭 키워드리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들 많으니까 여러분들 꼭 시청 고정해 주시고요. 방송을 보다 궁금한 점이 생긴 분들, 조언과 또 조언이 필요하다. 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지 않은 것보다 낫다. 바로 움직이십시오. 전화 주십시오. 레디, 액션! 우리를 성공 투자의 길로 인도해 줄 전문가 화면으로 보시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길잡이 이윤희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그 전문가분들도 사실은 그 6.17 대책이 또 나오면서 상당히 좀 머리가 복잡해지셨잖아요. 그 많은 것들을 다 공부를 또 외우시나요? 외우진 않고 일단 네. 보도가 나오면 네네. 이제 한두 번 이렇게 보면은 좀 이해는 되죠. 네네. 이제 어떤 게 핵심이라는 사항만 저희가 캐치를 하면 되니까요. 핵심을 캐치를 한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을 좀 궁금해하신 분들 중에 어르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니까 네. 일일이 이런 거를 캐치를 못하는 분들은 또 가끔 잘못 계약을 하실 것 같아서 좀 많이 요즘 같은 상황에서 상담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 대책이 나온 이후에 네네. 이 세금 문제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에 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렇죠. 사실 이게 지금 20번이 넘는 이제 규제책이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네네. 저희뿐만이 아니라 세무사들도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많이 공부하고 또 이제 시청자님들께서도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보도를 통해서 많이 좀 그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참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공부를 할 지역, 어떤 지역입니까? 네, 이제 강남 잠실에 이어서 이제 테헤란 노축으로 개발이 되는 지역이 바로 이제 천호동 길동입니다. 강남 네네. 4구이면서 네네. 이제 강동구 변화의 중심지이기도 하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군이라든지 또 주거가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곳곳에 녹지 공간이 많기 때문에 주거 우수성이 높은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교통망의 어떤 호재가 아주 많죠. 거기에 또 산업단지들이 들어오면서 자족 기능이 확충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이 강동구 천호동 길동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앞으로 많은 이제 변화가 예상이 되는 지역이고, 그러나 공급은 부족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남 4구로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정말 강동구의 핵심 지역으로 변신할 강동구 길동의 모습 화면으로 보시죠. 자, 서울시 강동구 길동은요, 5호선 길동역이 지나는 역세권 지역이자 천호대로를 통해 올림픽대로로, 그리고 천호대교를 통해서는 강북으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서 교통 여건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자, 또한 숲세권 지역으로 길동공원과 길동 자연생태공원 등 대규모 공원들이 위치해 있어서 주거 환경이 쾌적하고요. 거기에 대형 마트, 아울렛, 대형 병원 등 생활 인프라 시설도 주변에 포진돼 있어서 실수요자들이 거주하기 딱 적합한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을 필두로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 대규모 상업벨트 조성 등 미래 가치를 끌어올려줄 다양한 개발 소식이 있기 때문에 향후 지역 가치 상승의 수혜가 되는 강동구 길동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강동구 길동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왔는데, 자, 이곳에서 어떤 유형의 물건을 또 준비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길동역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인 3분 이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5호선이죠. 네네. 복층형으로 전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총 18층의 규모이고요. 복층이기 때문에 아파트로 보면 한 23층, 24층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전용 면적은 약 27제곱미터이고요. 실사용 면적은 약 12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역 시세는 2억 500만 원에서 2억 1,400만 원, 전세일 경우에는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현재 임차가 맞춰진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약 2천만 원 정도 활용하시기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소액 투자가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자, 주변 환경 또 상당히 궁금하네요. 네, 우선 이제 길동역 3분 이내에 상업지구에 위치를 네네.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그 어떤 매도시에도 이제 유리한 현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규모로 정비가 되는 곳이죠. 바로 이제 천호 재정비 촉진 지역이 바로 옆에 있고 네. 위로는 이제 고덕 상일이라든지 아래쪽은 둔촌이죠. 그래서 이 재건축의 어떤 그 사업들이 이제 매머드급으로 고급 신축 주거벨트가 형성이 되는 그런 네. 한 중심지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어떤 이 재건축 이주 수요의 대체 주거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재건축이라든지 도시 환경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요. 우선 이곳 같은 경우에 이제 천호대교를 건너면 강변북로 이용이 좋고 또 광진구라든지 성동구와 마주하고 있고 또 송파구와는 맞닿아 있는 곳이죠. 그래서 올림픽대로를 통해서 강남 접근성이라든지 또는 아래로는 이제 둔촌이나 잠실로 이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테헤란로 축에 어떤 방향의 개발과 연결이 되는 곳입니다. 또 여기는 이제 교통의 어떤 개발이 상당히 많은데요. 5호선, 8호선 현재 공사 중이고요. 앞으로 9호선 4단계까지 또한 세종간 고속도로 이렇게 많은 어떤 그 교통의 개발로 인해서 특히 강남 인접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곳으로서 앞으로 교통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투룸의 복층 원룸과 함께 이제 투룸이 섞여 있는 복층 아파트인데요. 이 주변에 이제 고가의 아파트 단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단층으로 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가의 아파트 단지와 이제 평수와 비교를 해본다면 가격 메리트도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복층으로서는 좀 주변에서 유일한 주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1, 2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젊은 세대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곳으로서 소형 평수는 계속 필요로 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주변에 복층이 없기 때문에 역과 2, 3분 거리라는 어떤 장점, 또한 인테리어가 또 우수하기 때문에 작지 않은 평수로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주변에 강동 성시병원이죠. 대학병원을 비롯해서 보훈병원, 아산병원, 특히 병원의 수요, 또한 상업지역을 따라서 천호대로까지 크고 작은 오피스, 또한 상일동에는 이제 원투룸 주택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단지인 상일동의 수요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신혼부부라든지 직장인에게 좋은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현대백화점이 있는 천호 로데오 상권을 비롯해서 주변의 편의시설, 생활 편의시설들이 아주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재래시장이라든지 구청, 뭐 전화국, 세무서 다 모여 있고요. 또한 녹지 공간도 상당히 도심 속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녹지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거 편의성뿐만이 아니라 강동구가 발전할수록 어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초역세권으로서 강동구의 발전과 함께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면서 주택의 가격도 꾸준히 상승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5호선을 이용하는 직장인들, 즉 신혼부부들에게 좀 추천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 물건인 것 같은데 개발 사업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강동구에는 네네. 한 3개의 이제 종점인 노선이 있죠. 8호선은 현재 암사역이 종점인데 이제 네. 별내북부역 3기 신도시와 연장이 되고요. 또 5호선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상일역에서 하남 미사까지 연결이 됩니다. 또한 이제 9호선 4단계 같은 경우에도 현재 보훈병원에서 앞으로 이제 산업단지가 되는 고덕 비즈밸리 강일지구까지 들어오죠. 특히 이 8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호동에서 더 힘을 받는 교통호재
있고요.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동에서는 직결화 사업까지 굉장히 많은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직결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Y자로 갈라져 있던 노선이 하나로 이제 붙으면서 아래쪽에 9호선과 환승이 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엔 동서 또 북남으로 이렇게 단절된 노선들이 연결이 되고요. 또 환승이 줄어들고 또한 급행을 이용한다라는 점에서 강동구에 굉장히 그 송파나 강남 지역을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교통개발에 획기적인 어떤 그 영향을 주는 그런 교통개발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고덕 비즈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착공을 하는데요. 한 22년 정도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강동구가 강남 4구로 등극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어떤 산업 단지입니다. 현재 첨단 산업, 첨단 업무 단지만 있지만 앞으로 현재는 한 2만 명 정도 있고요. 앞으로 생길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와 함께 이 고덕 비즈밸리는 이제 강동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신경제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죠. IT 산업을 육성하는 곳인데 경제의 어떤 파급 효과는 한 11조 또한 한 5만 명의 상근 인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고덕 비즈밸리는 유통이라든지 쇼핑 시설, 또한 호텔, 컨벤션, 연구센터에 이러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공공청사까지 다 입주를 하죠. 그래서 150개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관광객 까지 창출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동구의 핵심 수요층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는 천호 재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시 환경 정비 사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중심지형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은 착공을 했고요. 나머지 구역은 관리 처분 인가가 났다든지 지금 이주 중인데요. 이 초고층의 주상복합이 한 1000여 세대 이상 들어오고 어떤 오피스, 상업시설, 업무 이런 시설들이 모두 다 들어오면서 상당히 이제 깔끔하게 이제 조성이 되는 사업이죠. 그래서 특히 재래시장이 재정비가 되면서 천호 로데오 상권이 전국 7대 상권입니다. 상당히 큰 상권이라서 이 어떤 그 재래시장의 개발과 연결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발전을 하는 지역으로서 진정한 강남 4구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예전엔 말이죠, 그 강동구가 약간 주거하기 참 좋은 동네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경제적인 능력을 갖춘 자족 도시로 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미래에 충분히 그런 조건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모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 아파트 가격 정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로 이제 전세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전세가 맞춰진 세대도 있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본다면 2억 500만 원에서 2억 1,400만 원이고요. 전세는 1억 8,500만 원에서 1억 8,900만 원 활용하실 때 투자금은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입니다. 월세를 예상을 해보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80에서 85만 원이고요. 여기는 이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약간 섞여 있는 곳으로서 이제 대출은 좀 조금 유동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70%가 활용이 된다면 투자 금액은 5,150만 원에서 5,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액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부동산 요번에 규제나 이런 거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는 물건인 것 같은데 가격 정보 드리겠습니다. 복층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요. 2억 500에서 2억 1,400만 원,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2,000원에서 2,500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5,150에서 5,42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무관님, 끝으로 이 길동에서 복층형 아파트를 볼 때 좀 주의할 점 아니면 체크 포인트 있을까요? 네. 지금 이 매매 금액이라든지 투자 금액으로 봐서는 주변의 어떤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과 비교를 해본다면 상당히 좋은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4.5m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지성과 개방감이 우수하고요. 층고가. 일단 이제 수납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옵션을 비롯해서 빌트인 에어컨 옆에 이제 공기청정기가 있고요. 어떤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실행 제어할 수 있는 이제 IoT 시스템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가 옥상 정원까지 이제 올라가 있고 이 옥상 정원도 상당히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도 좋을 것 같고요. 초역세권의 우수한 입지로서 상당히 풍부한 임대 수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복층 아파트와는 이제 차별화되어 있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가셔서 역과의 거리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실물 임장하시면서 옥상까지도 한번 다 확인해 보시고 계약 조건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한 사항들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2077-6363, 63빌딩으로 외워주시면 전화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계속해서 볼 지역 어디입니까? 네, 동북권 최대 개발지죠.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네네. 이 동대문구 하면은 동작구와 함께 두 개의 뉴타운을 품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한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뉴타운과 함께 어떤 재개발이라든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고밀도 복합 개발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죠. 또한 이제 교통망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국내 최대의 역세권이 되는 그러한 곳이기도 해서 어떤 동북권의 핵심 교통의 중심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그 변화로 인해서 이제 동대문구가 강북에서 약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이 청량리가 이제 교통의 요지가 되면서 주변 지역인 이 용두동 일대가 신주거타운으로 주목을 받는 곳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주거타운으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말 그대로 용의 머리가 되고 있는 용두동의 모습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은요. 용두역과 청량리역을 통해 총 5개의 노선이 지나는 다중 역세권 지역입니다. 앞으로 이 청량리역에 GTX, B, C노선과 같은 SRT, 면목선 등이 경유할 예정이어서 국내 최다 노선을 보유한 서울 최대 교통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시립대, 한양대, 고려대 등 서울의 유명 대학과 대학 병원들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학교와 병원 종사자 그리고 학생들까지 임차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어 임대가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도심 속 오아시스인 청계천이 인접해 있어서 쾌적한 자연 환경을 느낄 수 있고요. 낙후된 주거시설의 재정비 사업도 활발한데요. 청량리 역세권 개발과 재래시장 현대화 등 고밀도 복합 개발에 따른 용두동의 가치 상승이 정말로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동대문구 용두동. 저는 이름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자, 이곳에서 어떤 유형의 투자처를 또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근데 용두역에서 약 3분이고요. 2호선이죠. 또한 이제 뭐 1호선을 비롯해서 약 5개, 6개의 노선이 있는 청량리역과는 약 7분 정도 걸립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총 7층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30제곱미터에서 42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시세는 2억 6,500만 원에서 2억 9,500만 원을 활용하신다면 투자 금액은 약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용두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 요즘 제가 이렇게 말을 줄여서 하네요. 어제 강동구 천호동을 강호동이라고 하면서 좀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자, 이 용두동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용두역과도 가깝지만 청량리역과 가깝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청량리역이 청량리동 같지만 이제 청량리역 같은 경우는 전농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청량리역 광장 앞쪽이 이제 청량리동이죠. 그리고 바로 이제 이 하단에 자리를 잡은 곳이 용두동, 그 위쪽으로 제기동이 있죠. 그래서 이게 바람개비 모양으로 청량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량리의 어떤 개발에 영향을 모두 다 이 네 지역이 상당히 많이 받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주택 재개발이라든지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이제 주로 이루어지죠. 동대문구청 주택가에 확인을 해보시면 이 개발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신도시급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청량리의 개발의 영향을 이제 고스란히 받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청량리의
결국 핵심은 이제 교통이죠. 이제 그렇죠. 뭐 많은 어떤 복합 노선이 들어오고 환승 노선이 이제 들어서게 되기 때문에 삼성과도 이제 비슷한 이제 유형으로 앞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뭐 1호선이라든지 경의중앙, 경춘, 분당, KTX가 있고 앞으로 이제 GTX, BC 노선이 더블로 들어오고요. 면목선, 뭐 강북횡단선, SRT가 또 연장이 되죠. 그래서 11개의 노선을 이제 확보를 하면서 국내 최다 노선이 되겠고요. 따라서 이제 강남이라든지 잠실, 도심이 엄청 이동이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 청량리에 주목하게 되는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동부간선도로라든지 또 외곽순환도로를 포함해서 이 청량리역 앞에 이 버스 정류장 85개 노선이니까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통망의 어떤 확충이라든지 현재도 있는 이 교통과 합친다면은 이러한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강남 못지않는 상승률을 보이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어디로든지 이동이 자유로울 수밖에 없고 지하철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처럼 여러 지역에서 접근하기가 좋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는 굉장한 이점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 또한 기업에서도 일자리를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장점이 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 홍릉 이제 바이오 클러스터까지 생기게 업무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아주 훌륭한 직주근접의 핵심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두역에서 초역세권 직주근접의 입지로서 대로변 일면 후반부에 코너 건물입니다. 상당히 가시성이 좋죠. 그리고 항상 이제 역을 오갈 때마다 뭐 홈플러스라든지 또 건너편에 근린공원, 동대문 구청을 지나죠. 그래서 이 뭐 주변에 어떤 청계천이라든지 곳곳에 국립공원과 조그마한 크고 작은 공원들이 많고요. 뭐 약재시장이라든지 청과물시장 6개의 재래시장이 있죠. 또한 이제 많은 수의 대학가들이 주변에 포진이 되어 있고 이제 고대병원이라든지 경희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이제 홍릉 클러스터와 이제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주근접성 또한 주거 편리성 향후 미래 가치까지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슈가 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교통이 상당히 좋아서 노선이 어마어마하게 지나가는데 뭐 파란색, 녹색, 뭐 레인보우네요, 레인보우.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노선이 많은데 앞으로 더 추가가 된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GTX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많은 어떤 교통망의 확충이 되는 부분 중에 이제 B 노선 같은 경우에는 뭐 여의도, 용산, 서울역 도심 접근성이 좋아지고 C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과 의정부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청량리가 있어서 이제 강북과 삼성을 이제 연결을 해주는 것이죠. 주목할 점은 청량리는 BC 노선, 삼성은 AC, 또 서울역이 AB 노선이죠. 그래서 각각 2개씩 품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하나의 GTX를 갈아타기 위해서는 서로 연동을 시켜서 환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그 환승 트라이앵글의 그 광역 환승의 거점으로 조성을 한다는 국토부의 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환승센터가 구축이 된다든지 여러 뭐 계획이 나오겠죠. 그래서 동부권의 이제 광역교통 핵심의 거점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강북 횡단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 순환도로의 교통을 개선시키고 어떤 불편했었던 어떤 그 생활에 불편함을 주었었던 노선들을 연결을 해주는 것이 바로 또 강북 횡단선입니다. 그러면서 3호선, 5호선, 9호선과 환승이 되죠. 이것이 이제 그 불편을 해소시켜주는 노선이라고 한다면 면목선 같은 경우에는 교통 취약지구를 이제 활성화하는 노선이죠. 그래서 철도의 어떤 사각지대를 없애주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신규 철도망까지 상당히 이제 복선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이 철도망이 극대화됨으로 인해서 이 현재 이제 청량리역의 유동 인구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이 많은 교통 노선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어떤 잠실역에 광역 환승센터처럼 터미널식으로 지하철, 버스 등의 환승 체계를 구축하는 시스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청량리의 그 뭐 고밀도 역세권 개발 사업을 보면은요, 뭐 멀지 않았죠. 한 23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재개발이라든지 도시 환경 정비 사업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용도 5구역 이제 분양됐죠. 6구역은 앞으로 이제 분양 예정입니다. 또 뭐 3구역, 4구역 동부청과가 용두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동부청과까지 뭐 40층에서 65층까지 약 10개 동에 3,000세대가 들어서는 뭐 호텔이라든지 유통센터, 오피스까지
다 들어서는 동대문구에는 상징이 되는 그런 이제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답심리 뉴타운 개발, 전동 답심리 개발 사업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바이오 의료 거점이 되는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 사업까지 다 이렇게 잘 진행이 이제 될 예정이어서 어떤 청량리 지역의 개발은 이 낙후된 지역으로 전방위적인 도심 재생 형태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어떤 고도화의 글로벌 트렌드의 결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야, 이거 교통 호재가 정말 많은 용두동이고, 야, 이거 완전 교통망이 확충이 되면은 앞으로는 좀 참 어마어마한 지역이 될 것 같은데, 이 용두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 가격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용두동은 이제 청량리동이라든지 제기동 뭐 이런 지역에 비해서는 아직은 이제 그 가격이 뭐 해볼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청량리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이 올랐죠. 지금 매매 금액이 2억 6,500만 원에서 2억 9,500만 원이고요. 전세는 2억 1,500에서 2억 4,500만 원 활용하신다면 투자 금액은 약 5천만 원 되겠고요. 월세를 예상을 해보면은 월 5천만 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70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600에서 1억 1,800만 원 활용하신다면 1억 900에서 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용두동 투룸 매매가 2억 6,500에서 2억 9,500만 원 예상하고요. 전세 임대시 실투자 금액 5천만 원, 월세 임대시 실투자 금액 1억 900에서 1억 2,700만 원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용두동 투룸 다세대 주택을 볼 때 또 체크 포인트 알려주시죠. 네, 용두 지역은 이 청량리와 붙어 있는 지역으로 어떤 개발의 중심 입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초역세권 건물이기 때문에 가시성이 좋고 고급 친환경 자재를 사용했고요. 뭐 옵션 다양합니다. 또한 뭐 주방 거실을 뭐 다 분리가 돼 있어서 거주하기도 편리하고요. 현장에서 대로변 직접 가보셔서 어떤 대로변과의 접근성, 역과의 거리, 청량리까지 이어지는 개발지들도 한번 이제 돌아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이윤희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건 직접 가보고 네, 그 네. 지역을 보고 경험을 해라. 네. 이 말 맞죠? 네, 제일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물건 주신 이윤희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무료로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두 가지 물건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전문가님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분을 소개해드리자면 요즘 영탁 씨가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찐찐찐찐이야, 진짜 부동산의 찐이야. 최진희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거는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시면 네. 앞으로 인트로에 본인을 이렇게 소개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팁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장마철답게 블랙스완 또 정장 입고 오셨는데, 자, 오늘 만나볼 지역 어디입니까? 네, 먼저 영등포로 가보겠는데요. 이 영등포는 도심이죠.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승격을 하면서 지속적인 집가 상승 폭을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3도심으로 승격이 되면서 서울 서남권 개발의 중심축으로 새롭게 거듭난 지역이기도 한데요. 네. 서울 시내에서 중공업지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면서도 3도심 중에서는 가장 낙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본격 개발로 인한 집가 상승폭이 크게 오를 것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안정적인 투자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영등포는 현재 5개의 철도 노선이 운행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GTX, 신안산선, 신림선 등이 추가적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남북권의 대표적인 교통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가 굉장히 큰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영등포 도시화 개발의 수혜지 영등포동의 모습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서울시 영등포동은요. 1호선과 5호선의 환승역인 신길역 역세권 지역으로 유동인구와 상주인구가 풍부한 곳입니다. 특히 업무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도 유명합니다. 대표적으로 여의도 금융타운과 목동, 마포 업무지구가 있는데요. 접근성이 좋아서 직주 근접 수요가 매우 풍부합니다. 또한 생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데 영등포역 주변으로 타임스퀘어, 롯데백화점, 이마트, 강남 섬신병원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가치를 올려줄 개발 호재가 풍부한데요. 신안산선 개통과 상습 정체 구간인 서부간선도로, 제물포 터널의 지하화로 교통 환경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특히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 2030 서울 플랜의 핵심 지역으로 향후 가치 상승이 더욱 기대되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동을 얘기하면 제가 좀 호흡이 딸립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모습 함께 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투자처 어디입니까? 네. 5호선 신길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를 한 오피스텔인데요. 네네. 총 153실로 구성된 1.5룸 오피스텔입니다. 네네네. 총 18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용 면적은 평균 23제곱미터입니다. 지역 시세는 약 2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 활용 시 실투자금은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더블 역세권의 신길역 초역세권의 오피스텔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주변에 어떤 인프라, 어떤 입지가 있는지, 어떤 환경이 있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은 5호선 신길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대로변 상업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등포역과도 도보 7분이면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승을 통해서 1, 2, 7,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왼쪽으로는 마곡, 위쪽으로는 여의도, 상암, 용산 등의 업무 단지와의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또한 앞으로 추가적으로 신설되는 GTX 비노선, 신안산선, 신림선 등 이렇게 추가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 교통망의 편의성이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네. 도로 환경으로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또 노들로, 서부간선도로, 또 경인고속도로가 인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서울 동서남북을 관통해 주요 도심과 수도권으로 이동이 매우 편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현장 바로 앞에 영등포 고가차도가 현재 존치가 되어 있는데 올해 안으로 철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철거를 시작하게 되면은요, 향후에는 도로가 더욱더 넓어지게 되고 또 지상에는 공원과 문화시설 등 새로운 공간으로 새롭게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입지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등포는 서남권 거점 지역이죠. 따라서 이제 인근 업무 지구의 이제 접근성도 매우 뛰어난 지역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직장인들이 매우 선호하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등포는 특히 여의도의 배후 주거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여의도에는 그 주거 시설이 매우 열악하다. 수요가 많지만 공급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영등포 내 수요뿐만 아니라 이 여의도 업무지구의 수요까지도 크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 이곳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본 현장은 또 신길역과 영등포역이 인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권이 잘 갖춰져 있죠. 타임스퀘어를 비롯해서 많은 백화점들이 모여 있고요. 또 코스트코 등 대형 마트와 대형 병원, 또 재래시장 등 이 편의시설과 쇼핑이 잘 갖춰져 있고요. 또 여의도 공원이라든지 색강 생태공원 등 이 녹지 공간도 잘 갖춰진 곳입니다. 또한 영등포 뉴타운과도 인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가 상승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입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장이랑 가깝고 또 인프라가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교통도 좋고요. 상당히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미래 가치 또 설명해 주시죠. 네, 3도심 중에 한 곳인 이 영등포의 장기 발전 계획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네네.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과 또 산업과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 단지로서의 조성입니다. 또한 영등포는 도심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이지만 약간은 주거 환경이 좋지 않았던 곳으로 평가가 된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도시재생 사업으로 새롭게 정비를 시키고 네. 또 여의도와 함께 세계적인 금융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고 개선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장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영등포구는 대표적인 준공업지죠. 따라서 이 개발 압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산, 물레, 양평, 영등포동 일대가 거의 준공업지로 속해져 있습니다. 2009년 서울시 준공업지 종합발전계획 발표 이후에 이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시키면서 이 주택 공급량을 충분히 보고 있고요. 네. 또 산업과 주거가 조화된 미래형 복합 단지로서의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첨단 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호재로는 이 서부간선도로 지하와 제물포 터널 지하화 사업인데요. 서부간선도로 지하는 올해 완공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제물포 터널은 내년 4월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네. 이 두 사업 모두 다 지하 도로를 개통하고요. 지상은 일반 도로로 전환을 하고 친환경 공간을 새롭게 조성을 하게 되면서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또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신설되는 노선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GTX-B 노선 같은 경우는 여의도까지 2022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를 두고 있고요. 신안산선은 2024년 개통 목표로 현재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1단계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단계 끝인 여의도에서 서울역까지의 2단계도 앞으로 추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림선 역시도 2022년까지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노선들이 완료가 되고 이제 시작이 된다면 이 영등포는 서남권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의 허브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만큼 미래 가치가 매우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낙후된 중공업 지역의 어떤 이미지를 벗을 것 같은 영등포동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영등포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시세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 시세는 2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세 예상가는 2억 1,500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 활용 시 예상 실투자금은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입니다. 월세 임대 시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 활용하시게 되시면 실투자금은 6천만 원에서 6,500만 원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1.5룸 오피스텔의 평균 시세는요. 2억 3천에서 2억 5천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1,500에서 2천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6천에서 6,500만 원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영등포동에서 1.5룸 오피스텔을 또 다른 것도 보고 또 이것도 볼 때 또 추가로 또 체크 포인트 할 점 있나요? 네, 5호선
신길역 도보 3분 거리 초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이고요. 네네. 단층과 복층이 혼합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총 18층이고 153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8차선 대로변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가시성이 매우 탁월하다는 게 장점이고요. 네네. 빌트인 가구와 풀 옵션 구조로 모두 다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슬라이딩 도어가 배치가 됐기 때문에 이 공간의 낭비를 최소화시켰고요. IoT 시스템이라든지 옥상 정원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인 가구에 직장인들의 수요가 많은 오피스텔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좋은 물건 감사하고요. 자, 이어서 분석해볼 지역 핵심 포인트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강남 3구 중에 한 곳인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네네. 서초동은 주거 환경이라든지 학군, 교통이 우수하고 또 쾌적한 환경을 갖춘 지역입니다. 네네. 또한 주요 업무 단지와의 접근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수요가 풍부한 곳이기도 하죠. 네네. 또한 가장 살기 좋은 자치구로 선정된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거주, 투자 모두 선호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남권에서 정비 사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강남구 서초구가 아닌 서초구 방배동의 모습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2호선 서초역 역세권 지역인 서초구 서초동은요. 상업과 업무 중심의 강남에서 숲세권까지 갖추고 있어 입지적인 가치가 뛰어난 지역입니다. 서초 법조타운의 오랜 배후 주거지로 고소득 법조인들의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요. 서초구의 수건 사업이었던 서리풀 터널 개통 이후 테헤란밸리 등 강남 업무단지 직장인들도 유입되면서 높은 임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인프라도 풍부한데요. 백화점과 마트, 대형병원, 관공서, 문화시설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고 거기에 강남 8학군의 교육 환경까지 갖춘 명품 주거 지역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교대역 인근의 롯데 칠성부지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초동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조성과 경제적 파급 효과로 인한 집가 상승이 기대되는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의 모습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왔는데요. 자, 이곳에서는 어떤 유형의 투자처를 또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서초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다세대 주택입니다. 1.5룸과 2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6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면적은 1.5룸 기준으로 26.39제곱미터이고요. 지역 시세는 3억 6,300만 원에서 3억 9,7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전세 활용 시 실투자금은 6,300만 원에서 6,500만 원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1.5룸 소형 다세대 주택을 추천해 주셨는데 서초역과 5분 거리라서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입지 자세히 분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초역과 5분 거리 역세권이라고 하면 진짜 요즘에는 보기 힘든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특히 서초동은 주거와 학군, 교통, 또 문화가 공존하는 직주 근접지입니다. 또한 강남, 역삼, 이 선릉 등의 업무지구와 굉장히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수요와 신혼부부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서초대로, 서초 IC와도 인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 순환고속도로와 또 경부 고속도로 이동이 편리해서 주요 도심과 수도권으로 이동이 매우 편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위로는 대법, 지법 등 이 법무단지를 끼고 있고요. 아래로는 예술의 전당과 교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한 이제 주변에 업무 지역이 다수 포진되어 있으면서도 또 앞으로 대규모 복합 개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1, 2인 가구, 또 신혼부부, 직장인들의 수요가 매우 높고 또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남부터미널에서 예술의 전당까지의 거리는 K-팝 특구, 또 문화예술 특구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강남과는 다소 차별화되어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명품 학군, 명문 학군도 잘
잘 갖춰져 있습니다. 서초고, 서울고등을 비롯해서 약 40개의 학군이 분포된 학세권이 강세인 지역이기도 하고요. 네네. 또 인근으로는 강남역 상권, 또 국립중앙도서관, 또 서리풀공원, 우면산, 예술의 전당 등 이 특별한 입지적 요소를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앞으로 여러 가지 개발 이슈까지 이 부동산 가치를 계속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도시의 변화가 예상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 가치 상승을 할 수 있는 4가지 요소를 다 갖춘 서초구 서초동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셔도 될 것 같다고 지금 추천해 주셨는데, 자, 이 지역 개발 호재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서초구에는 개발 호재가 매우 다양합니다. 네. 5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롯데칠성 부지 개발 사업입니다. 네. 이 서초구에서도 가장 주목하는 개발 호재인데요. 강남 삼성타운의 2배 면적의 부지로 종상향 1000%로 앞으로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상업과 업무 시설을 포함한 롯데타운으로 새로운 복합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강남 업무지구의 핵심인 테헤란로를 시작점으로 이 강남 중심의 업무지구와 함께 연계해서 랜드마크급인 오피스 타운으로 새롭게 성장시키는 그런 사업인데요. 최근에 서울시와 이 서초구가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면서 이 사업이 본격화되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부터미널 개발과 함께 폭발적인 유동인구 또 일자리가 크게 창출이 되면서 앞으로 큰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초동 정보사 부지 개발입니다. 이 서초동 일대에 미래형 친환경 업무 복합 단지로 새롭게 조성이 된 사업인데요. 이 서리풀 공원 주변을 이 첨단 오피스로 만들고요. 또 네. 4차 산업혁명의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바이오라든지 정보통신, 또 금융, 스타트업 등이 이제 모여서 만들어지는 사업인데요. 미래형 업무 복합 단지다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축구장 13배 면적에 맞먹는 부지로 2023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첨단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이 되는 만큼 또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또 직장인들 수요의 증가, 앞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남부터미널 현대화 사업입니다. 네. 현재 이 남부터미널은 서울 4대 터미널이자 또 서울 주요 관문이고요. 또 약 700개의 버스 노선이 운행이 되고 있지만 현재는 상당히 낙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화 사업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앞으로는 호텔이라든지 업무, 산업 시설이 보강이 되면서 현대화는 프로젝트로 새롭게 조성이 됩니다. 지하 7층부터 40층까지 총 2개 동의 건물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네. 문화복합 시설로 새롭게 탈바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로는 양재 R&CD 특구인데요. 개포, 양재, 우면동 일대에 약 115만 평에 다루는 부지예요. 이 평수는 이제 마곡지구보다 더 큰 최대의 사업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첨단 혁신 공간으로 이렇게 개발이 시작된 사업인 만큼 대기업, 중소기업을 포함해 스타트 기업이라든지 유통시설들이 함께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 사업 역시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장인들이 증가한다는 점이 가장 큰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경부 고속도로 지하 사업인데요. 한남에서 양재 RC 구간을 지하하는 사업입니다. 강남권에서는 아주 초대형의 대형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노출된 고속도로는 지하시키고 또 상부는 이제 상습 정체 구간이죠. 그 네네. 구간을 지하시켜서 이제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고 또 해소하는 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복층형 지하 2개의 터널이 들어가게 되고요. 네. 양 방향을 12차선의 고속도로로 조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지상은 녹지 공간과 상가 또 공동주택을 연결하게 되면서 네. 공원, 문화, 관광의 복합지구로 새롭게 조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는 앞으로의 미래의 가치가 충분히 기대가 되는 서초구 서초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초구 서초동 1.5룸 다세대 주택
자, 어떻게 시세가 형성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 시세는 매매가 3억 6,300만 원에서 3억 9,800만 원입니다. 전세 예상가는 3억에서 3억 3,300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네. 예상 실투자금은 6,300만 원에서 6,500만 원 예상됩니다. 네네, 좋습니다. 자, 오늘 또 두 가지 물건을 또 추천해 주신 찐 물건을 또 오늘 이렇게 추천해 주신 우리 황진희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입니다. 아, 최진희. 황진희가 아닌 최진희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수한 거 포인트 찍어주신 게 상당히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준비한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요. 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밤 6시 19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레디 액션!